감사합니다. 여러분 날 꽤 더우시죠? 날 더운데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오신 분, 제가 다른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리시고 나는 오기 싫었는데 지인이나 엄마나 이런 분들의 어떤 강요로 나 여기에 왔다라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나갈 때는 저희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제가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해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없어야 행복할까요? 더 힘든 걸로 밝혀졌습니다. 기왕이 힘든 인생, 돈 있고 힘듭시다.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국가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남자에게 많이 될까요? 여자에게 많이 될까요? 여자에게 그 잣대를 너무 가혹하리 많이 되죠. 그렇지만 외모라는 거는 우리 여성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가꾼다고 될까요? 조금은 타고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타고나야죠. 먹어도 살 안 찌는 년들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 나 너무 장난 아니야. 너무 짜증나. 진짜 욕 나와. 나는 뭐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물을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10리터 먹나 봐요. 그런데 나는 자꾸 별거 먹지도 않았는데 막 이게 더위에 살찌고, 근데 내 친구는 똑같이 먹었는데 살도 안 찌고 얼굴도 주먹만 하고. 정말 짜증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얼굴이 이쁘고 몸이 날씬하다고 다 행복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미인은 일찍 죽는다는 말에 너무 기뻐하시네요. 막 엄청 얼른 죽어라 이씨냐 이게. 이쁜 것들 다 없어져 이씨. 네. 그래서 이 미인 방명이에요. 미인 방명.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예쁜 여성들. 예쁜 여자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안 예쁘면 아예 못 가요. 시작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전 뭐 방송이라고 뭐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편집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예쁜 여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에? 남편도 나에게 관심이 없죠.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죠. 뭐 대학로에서 자빠졌는데 아무도 돌보지도 않죠. 막 남자들 피난다고 얘기만 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해주죠. 정말 인생 홀로 서야 합니다. 정말 경험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이 이쁘든 안 이쁘든, 돈 좀 있든 돈 좀 없든,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을 좀 알아냈죠. 엄마도 보면은 본인이 낳은 아이랑 소통이 잘 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들면 말을 안 듣나요? 엄마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춘기. 또요? 어디요? 우리 중학생이 가장 좀 힘들어요. 저도 강의하다 보니까요, 그 소통이 잘 되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아줌마. 저는 완전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제 아줌마 이런 나오는 아침에 뭐 이런 거 해봤거든요. 리액션의 종결자라고 봐야 돼요. 리액션의 종결자들. 끝장왕. 강사가 뭐라고 할 때마다 리액션 이런 거. 오늘 혹여나 강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면 제 얘기가 끝날 때쯤에 강의하기에 정말 힘든 대상이 있어요. 전 솔직히 얘기할게요. 두 종류가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었죠. 그렇지만 모든 공무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급 이상부터 어려워요. 이게 급수가 있어요. 급수. 6급 이하는 민간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유쿠비아는 엄청 똑같아요.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똑같이 재밌더라고요. 공무원도 다 바뀌었어요. 다 재밌어요. 강의하기에 제일 소통이 안 되는 대상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에요. 중학교 남자애들이죠. 완전 나쁜 새끼들이라고 봐야 돼요. 자, 욕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이 대학 프로그램 이런 거 욕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 정말 욕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중학교 애들 캠프 가봤어요. 500명이 왔더라고요. 남자애들만요. 제가 얘네들이 기본 문제 알아냈어요. 표정 자체가 안 좋아요. 표정, 사람이 기본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표정. 예? 진짜 처음 봤는데 좀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300명이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저를. 침 엄청 많이 뱉었어요. 저 다 봤어요. 저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봤어요. 그래서 분위기 좀 안 좋아서 그 전문 용어로 아이스 브레이킹 뭐죠?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분위기를 푸는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했어요. 한 명도 웃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쪽에 있는 중학교 2학년으로 추정되는 친구가 저 들으라고 살짝 작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정확하게 작지만 명확했어요.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그랬더니 또 걔 친구로 추정되는 애도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나이 먹고 고생한다. 나이 먹고 고생한다. 저 그런 소리 잘 들려요. 저 SM 스몰 마인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들 그래서 저 오늘 여기 딱 오신 분들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생 돼보세요. 엄마가 애들 때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항상 말로. 에? 뭘로 해야 된다고요? 막대기요? 어머니 양치기인가요? 애를 막대기로. 이제 애들 때리면 안 돼요. 애들 맞나요? 맞지도 않아요. 엄마가 때리면 중학교 남자애들 막 짜증난다고! 열나 쩍나. 절대 때리면 안 돼요. 항상 말로.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아직은 순수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 봐요. 이제 안 순수해져요. 엄마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아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 저는 이거 방송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소개할게요. 아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그럼 아들이 자꾸 자기 방을 원하고 저녁에 방에 잠그고 공부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뭐 영상으로 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엄마가 아들 방에 아들이 마냥 어린 줄 알고 뭐를 안 하시고 들어간 거예요? 노크를 안 하시고 들어간. 노크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 야생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보고 야생동물이 나오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당황을 해가지고 아들이 스피커를 끈다는 게 볼륨을 올려버렸어요. 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전원인데 볼륨 업. 자, 엄마는 이 상황에서 과일 이제 사과가 굴러가고 있고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와야 돼요? 뭐라고 하고 나와야 돼요? 예? 그냥 나오면서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냥 나가야 돼요? 한마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니 애비 같은 놈이구나? 니 애비 같은 놈이구나? 저놈의 종자들! 자, 이런 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자, 이 모든 불행한 사태는 엄마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걸까요? 노크. 이제 애들이 크면 엄마도 아이하고 소통을 원하신다면 아이의 마음에 뭘 하셔야 합니까? 노크. 본인이 낫다고 노크 안 하면은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죠. 중학교 때 상당히 남편 마음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크. 여보, 오늘은 집에 들어와요. 이 인간아. 항상 노크. 저는 노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게 말이 그렇지 중학교 친구들 강의해 보니까요 정말 어렵고요. 대학생들도 어려워요. 저 여대에서 강의하는데요. 여대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딱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진로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보다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오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애 안 해본 친구들은 결혼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해요. 어머니들 나중에 동창회 모임 가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시집 잘 가나요? 놀던 게 시집을 잘 가나요? 놀던 게. 제가 보기에 어머니도 저 공부하셨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직 어머니 그러면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학교 다닐 때 좀 노셨나요? 공부만 하셨나요? 선생님. 그 웃음은 마귀 할멈이 아이들을 잡아먹고 나서 웃는 웃음인데. 오케이, 그 웃음으로 저는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왜 놀던 사람들이 가끔은 사회에 나와서 보면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사회활동도 잘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자라는 친구들은 막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결혼도 잘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통에 큰 문제죠. 여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빠하고 안 맞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무엇이 문제니? 100%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무슨 차이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결혼하신 분은 정말 잘 오시고 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은 더 잘 오신 거예요.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남자가 보통 여자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여자의 마음을 얻을 때 이게 세상의 소통의 원리인데, 자, 그럼 여성의 마음부터 제가 소개해 볼게요. 여성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철이 바뀔 때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 모든 여장의 옷장에는 옷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지 같은 거. 오늘 거지 같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안 온 여성분들은 옷이 없어서 못 온 거야. 옷이 없어서. 시간은 엄청 많아. 시간 엄청 많은데 옷이 없어서 방송국에 못 오겠어. 완전 짜증나, 진짜. 옷 거지 같은 거 입고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예? 핸드백 들만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닌 것 같아요, 검은 봉지. 예? 마트 봉지 같은 거, 그런 거. 예? 매직으로 상표 써가지거나, 진짜. 완전 짜증나. 자,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철이 바뀔 때 그런 걸 하나 사줘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사줘야 돼요. 저는 항상 현실만 얘기합니다. 전 뜬구름 잡는 이상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은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그런 걸 하나 사줘야죠. 소통에 가장 좋은 브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채널은 소통에 아주 키워드죠. 채널이나 똥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똥 이렇게 여자분들 똥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채널 이런 거. 이거 하나만 들어도 힘이 나요. 에? 옷은 그지 같은 거 입어도 이거 하나 들으면 힘이 난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채널이야. 똥. 대학로 걸어도 막 힘이 번뜩번뜩 나. 에? 근데 어떻게 그 매해마다 그거 채널이나 똥을 삽니까? 저는 오늘 더 현실적으로 중저가를 사주면서 여성의 소중한 마음을 얻는 방법. 세상의 마음을 얻는 원리와 매우 유사한 피드백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은 피드백해주는 남성에게 상당히 호감을 보이고 조금 싼 거를 사줘도 좋아한대요. 여자가 큰 거 맨날 바래요? 자그만한 거에도 감동해요? 자그만한 거. 다이아 한 2캐럿짜리. 자그만한 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막 5천만 원이면 다 사는 거. 막. 그런 거 안 사주면 남편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오빠지 뭐. 여자는 차 작은 거 타더라도 한국 남자는 너무 여자를 몰라. 좀 작은 거 타더라도 좀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차 타려고 할 때 쇼맨십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차 열어주는 척. 힘은 여자가 더 세요. 척 항상. 신용. 여보 먼저 타. 더 감동되는 건 시트에 앉을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안전벨트로 목을 한 번만 감아버려봐요. 엄청 섹시해. 벨트에 쪼이는 맛. 차는 조그만한 거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거죠.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제 날 더우니까 뭐 하나 사려고 할 거예요. 이런 거 해주세요. 여보,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안 돼요. 어리버리하게 있더라도 요 질문, 여보, 나 뭐가 어울려? 라고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5초밖에 안 걸려요. 보라색 입어봐. 어려 보여. 분홍색 입어봐. 날씬해 보이네.
미쳤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실은 죽었다. 세상이 모두 다 진실로만 살 수는 없다. 우리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군대도 견뎠는데 그 5초를 못 견디나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이게 소통이죠. 근데 뭐 한국 남자분들 이런 소통 뭐 배운 적 있나요? 와이프가 물어보는데 여보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빨리 살아. 아무거나. 몇 시간째냐 여기서. 그럼 이제 아내들이 아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새 오빠. 대화되는 새 오빠를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대화가 안 되는구나. 딱 생각하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사람이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조그만한 거 먹어도 소통 잘 되면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 몇 개 알았는데 이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성분들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여성은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네. 봐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개그맨 와이프 특징들이 뭘까요? 이쁘고 나이는요? 몇 살이요? 10살에서 16살 어리대요. 여성들은 남자 생긴 거 몸매보다 유머 감각, 리더십 너무 좋아한대요. 항상 재치 있게 딱 말해주고 이런 거. 에? 날 덥지만 이렇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은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감각이 있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말이 없고 조용한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말이 없고 조용한 스타일 좋아할 것 같죠? 제가 알아봤는데 이쁜 여성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오빠들은 유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유머 엄청 안 좋아해. 막 안 이쁜데 오빠 웃기려고 하는 애들 엄청 싫어해요. 막 오빠 뭐라고 하면 개그 치고 막 애드립 날리고 막 이런 애들. 오빠가 뭐라고 하면 고래 막 이런. 어디서 지금 개그를 치고. 오빠가 뭐라고 하면 아 좋다 막 이런. 뭔 좋다. 엄청 싫어. 엄청 싫어해.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제가 소개할게요. 지금 우리 여성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 손 한번 나 지금 싱글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번엔 결혼했지만 난 또 계획을 또 갖고 있다. 오케이 좋아요. 어머니 내리세요. 한 번으로 족하세요. 한 번도 힘든 건데 뭐 또 두 번, 세 번 힘들죠. 자, 왜 놀던 여자가 시집 잘 가는지 소개할게요. 놀던 여성들이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남자의 심리와 세상의 원리인데 남자가 복잡할 것 같아요? 단순할 것 같아요? 엄청 단순해요. 남자의 키워드, 세상의 키워드 소개할게요. 남자는 재미있는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재미없는 얘기하는데도 웃어주는 여성을 좋아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똑똑한 여성이 있어요. 공부만 하던 여성들.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컨설팅. 에? 남자가 뭐 재미난 얘기하면 여보 웃겨?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럼 이제 아내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웃지도 않아. 판단하느라고. 오늘도 보면 우리 여성분들 딱 두 종류로 웃는 거 아시죠? 제가 뭐라고 할 때? 첫 번째, 되게 고상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긴 웃긴데 절대 활짝활짝 웃지 않아요. 자, 그럼 표정 따라해 볼게요. 처음부터 계속 이러고 계시네요. 제가 뭐라고, 솔직히 웃기긴 웃긴 거예요, 진짜. 이러고 있다가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웃어요. 되게 교양 있게.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안 좋아해요. 진짜. 에? 두 번째, 남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떤 여성 좋아하냐면 남자들이 되게 남성스러운 여성 좋아할까요? 여성스러운 여성 좋아할까요? 남자는 나이가 먹어도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에? 근데 여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막 뭐 하나 들 때도 여보 이거 좀 들어줘요 하면 되는데 뭐 남자가 뭐 여보 그거 무겁잖아. 이 정도는 벌떡이야. 뭐 이런 엄청 안 좋아합니다. 여성스러운 걸 좋아한다니까요. 여성스럽게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면 딱 두 번만 웃어줘 보세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 남편하고 더 살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리액션. 제가 이거 진짜 모든 남자가 다 좋아해요. 전 세계 다 좋아해요. 첫 번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건 바디랭귀지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주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남성이나 그런 사람들이 딱 뭐라고 할 때 입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손 가리면서 한 번만 웃어줘 보세요. 어깨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가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아 이게 뭐 이게 여성스러워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하세요. 자, 남편이 재미없는 얘기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깨 수축이에요. 이때 주의할 사항은 머리 큰 여성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더 커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순간적으로 어깨가 좁아지면서. 두 번째 연속 동작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만 하면 그 오빠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 오빠가 좀 재미없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거 해주라 막 이런 거. 예? 막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자기가 뭐 도프라 총통이야 뭐야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성스럽게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리액션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봐야 행복해져요. 이거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을 봐야 행복해지고 돈 있는 사람하고 조금 놀아봐야 자기도 돈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야 공부 잘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애랑 계속 놀면 자기가 위로를 받게 됐어요. 위로. 내가 쟤보단 낫구나. 내가 쟤보단 낫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이제 가을 들어서 난 다이어트 원한다. 나는 뭔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거에 어느 정도 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오는 텔레비나 그 사람이 쓴 책이나 그 사람이 뭔가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나 이런 데 우리는 가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살짝 조금 제가 좀 행복해 보이나요? 제 행복의 비밀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이 지방입니다. 여러분 다 서울이세요? 고향이? 아니죠. 어쩐지 얼굴이 서울은 아닐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서울 느낌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학로에만 왔지 서울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절대. 예? 자, 지금 웃지만 웃는 게 아니실 거예요. 지금 막 웃어. 저 완전 짱나 진짜. 제 고향은 저 약간 지역 사투리 쓰죠. 어느 지역 사투리 쓰나요? 제주도요? 전라도? 충청도? 감사해요. 저번에 어떤 중학생이 저보고 필리핀 사투리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확 그리고 택시 탔는데 기사님들이 자꾸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하셔요. 저거 한국 사람 닮았대요. 저도 화나서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짜증나요. 저 한국 사람인데. 제 고향은요 제주도예요. 근데 약간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전라도 해남 분이셔요. 사투리가 겁나 불어요. 징해브라 이것이. 저희 집은 좀 사연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있으시거든요. 3급이요. 저는 어렸을 적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통 사람보다 말을 좀 크게 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올해 78, 엄마는 75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아버지를 부를 때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죠. 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지만 인간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는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저씨인 줄 알았죠. 저는 김씨거든요. 그게 다 사연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귀가 안 들리셔서 이제 노동일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제주도에 그 올레길에 가면은 검정색 돌로 밭담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현무암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는 그걸 깨서 쌓는 힘든 노동일을 한 60년 정도 제주도에서 하셨어요. 되게 아니다. 오신 지가 40년 되니까 이제 그 전에는 농사를 짓다가 한 40년 가까이를 그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을 하실 수 없죠.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세상과 소통 안 되는 걸 힘들어하시더니 결국 예술을 하셨어요. 아버지 그림 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이 그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 든 남자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전문 용어 아시네요. 우리 여성분께서 부모님이 예술을 하셨거나 본인이 예술의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제 가난한 형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시고 이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환원이 정말 저희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교수님은 자기 재산의 50%를 환원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100%를 하셨어요. 100% 하시고 아버지는 무소유가 되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이제 K1을 하셨어요. K1 하시고 엄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조금 슬픈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꾸 오버를 해요. 재미없는데도 자꾸 웃고 막 남을 웃겨주려고 그래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현실과 맞부딪혀야 되는 걸 어린 나이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재미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질 않고 막.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린 나이에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의 반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미있는데 웃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인데 제가 뭐라고 재미있는 표정을 하면 웃어야 되는데 되게 심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참, 저 나이 먹고도 재밌는 게 있네. 심각해요. 안 웃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난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내 나이 40, 50, 60인데 세상이 뭐가 재밌어? 안 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 회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회색으로 변했을까요? 오버쟁이가 됐을까요? 여러분의 그 바램대로 오버쟁이가 됐어요.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막. 그래서 꿈꾸는 대학로인데 저는 꿈이 없었어요. 인간이 언제 꿈이 생기냐면 만남을 통해서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탁 됐는데 영화 미션을 본 거예요. 미션에서 아주 유명한 악기가 나와요. 어떤 악기 나오죠? 오보에. 오늘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전에 어떤 방송에 갔더니 탬버린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식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 미션에 탬버린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오보에.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그 오보에를 부는 거죠. 그 멜로디 다 아시죠? 따라라라라 띠리리리리리라라라. 여기에 가사를 붙인 게 뭐죠? 넬라 판타시아 이오베. 저는 이걸 듣고 오케이! 나도 음악을 하고 싶다. 저렇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저 음악을 하고 싶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제 꿈을 처음 만난 거죠. 꿈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꾸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게 저는 사회와 어른들이 해야 하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등학교 6학년이 온 거는 지금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둘이 친구예요? 네? 아니에요? 쌩하네요. 그러면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를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른과 초등학교 6학년이 같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제 이런 데로 어머니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거야. 뭘 만나는 거냐? 제 이야기를 만나고 제가 만난 세상을 이 친구들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슨 공연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꿈을 처음 만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프로가 생겼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초등학생이 여기 와 있다는 건 정말 고맙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안 온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천만다행. 그냥 방송을 통해서만 저를 봐주십시오, 중학생분들. 현실로 보면 제가 엄청 힘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딱 생겼죠. 여러분, 자,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주사위를 던져야죠. 근데 이제 저는 못 던지게 됐어요. 왜냐? 집안이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특목고 나왔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공고라는 특목고를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취업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고에 갔는데 자존심이 세지면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소통의 방해물은 무지가 아니라 센 자존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웬만한 사람 다 똑똑하거든요. 자존심이 너무 센 거야. 나 완전 장난.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아가씨들 막 자기 몸매 장난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장난 대봐. 장난.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 자존심 감추려고. 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안 나왔어. 나 똥배만 나. 똥배 나왔어. 나 똥배 나온 여자야. 그 이제 자존심이 있으면 가족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친구 사이에도 소통이 안 돼. 근데 저는 왜 소통이 안 되게 됐냐면 공고를 딱 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친구하고 저하고 만나서 가방을 열었는데 친구 가방에서는 영안사전이 나오는 거예요. 제 가방에서는 도라이바하고 인두가 나왔어요. 이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데 그 아이는 야,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네가 좋은 거면 이걸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제 꿈을 쫓아서 대학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을 쫓아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주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셔가지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이 떨어진 거예요. 왜? 속이 좋으셔요? 이제 시원하시죠? 네. 자, 그래가지고 저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 근데 재수하면서 다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재수를 한 게 아니에요. 뭘 얻고 싶었냐면 아이디, 정체성을 얻고 싶었어요. 내가 놀고 있지 않고 난 그냥 너 뭐해? 그러면 나 대학생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자기가 되게 원해서 가야 돼요. 근데 시집을 원해서 갔어요. 그냥 정체성을 얻으려고 가버린 거야 이제. 아빠가 너무 싫어. 우리 아빠 너무 싫어. 우리 아빠에게서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결혼 아니면은 이제 출가. 머리를 밀든지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나는 술 안 먹는 남자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술 안 먹는 남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술 안 먹는 남자를 이거 겨우 발견했네. 대학로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덜컥 했는데 마약을. 이놈이 술을 왜 안 먹었냐면 마약 살라고. 이제 그거만 먹은 거야, 그거만.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선택도 잘 못해요. 사람이 건강해야 선택도 잘하거든요. 알아야 대학로의 수많은 연기 작품 중에 자기랑 맞고 자기가 원하는 걸 본다고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남이 화려하게 광고하는 그냥 그런 작품 확 봐버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랑 잘 안 맞아.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근데 인생도 그렇게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대학교 재수를 했어요. 저 지방 끝쪽에 아주 겸손한 전문대가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겸손했던지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를 않는 대학이었어요. 그냥 침묵하는 대학이었어요. 예? 대학 이름이 침묵은 아닌데 그냥 침묵. 제가 이름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를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의 바람대로 떨어졌어요. 친구가 기도해줘서 아저씨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자존심은 완전 바닥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1살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대학 떨어지니까 저는 삶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버려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나는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자꾸 가꾸어서 좋게 가는데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날 부끄럽게 생각해. 나 같은 거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1살에 자살을 결심했어요. 죽으려고 제주도의 탑동이라는 해안가로 갔어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죽기 전에 전화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 다리에서 떨어져요. 그때 그냥 떨어져요? 신발을 벗고 떨어져요? 신발을 왜 벗고 떨어질까요? 그렇죠. 죽는 걸 왜 알리고 싶을까요? 자기는 죽는데. 찾으라고?
슬퍼하라고. 우리 친구 상당히 의식이 있네요. 아는 누나랑 와서 오늘 엄청 좋은 기회를 갖네요. 맞아요. 내가 죽었지만 나를 기억하고 내 죽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걸까요? 딱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우리 친구 심리학 전공했어요? 제가 알바생으로 쓴 친구 같네요. 오늘 아는 누나랑 와서 여러 가지를 얻어가네요. 오케이, 죽지 마라. 너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네가 비록 전문대에 떨어졌지만. 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일 친하다는 동생한테. 근데 맨날 저는 얼굴에 가면 쓰고 웃고 살았어요. 한 번도 제 슬픈 표정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는 꼭 한번 제 맨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형인데 엄마가 내가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죽으려고. 맨날 재미있게 까불던 형이 갑자기 죽겠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을 못해요. 그리고는 제 인생을 바꿀 영화와 같은 대사를 날려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라고. 저는 정말 순간, 예? 아니 여러분, 박수를 쳐야 할 때가 있고 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연을 많이 안 가보셨네요. 지금 남의 슬픔에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조금 알아서 해주세요. 예, 대학로라고 다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순간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누가 미워요? 나 자신. 혹시 대학생인데 어린이 분장하고 온 건 아니죠? 보통 친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에? 왜냐, 내가 맨날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한 번도 내 얼굴을 안 보여주고 맨날 까불고 이러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방파제에. 여기 그냥 바다예요. 이렇게 뛰어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21살에 전문대도 못 가고 엄마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애는 내가 죽겠다는데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고 난 이때까지 어떻게 산 거냐? 죽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 기운이 제 등 뒤에서 저를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여기 있고 저 카메라 감독님 쪽에서 젊은 여성이 방파제에 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짧은데 그분은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무서운지 치마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하얀색 치마였는데 안에 얇은 치마가 또 있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뒤로 하고 툭 하고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앞을 보고 있어도 옆에 뭐가 빠지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죽어야지. 이랬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에서 완벽한 형체가 안개처럼 좌우로 싹 하고 사라지고는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풍덩하는지도 않고 하얀색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 새벽 2시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 전혀 들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무서워서 못 죽겠더라고요. 죽어도 좀 안 무섭고 편안한 데서 바닷물 너무 안 차가운 데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량한 제 무서움 때문에 저는 약간 헛것을 보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오셨거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구나. 나는 돈을 화려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뭐 대단히 선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인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좀 버려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를 꼭 찾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출신 학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매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관리는 좀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도 못하고 겨우 살아서 이제 삼수했습니다. 삼수하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 제 이름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해병대가 된 겁니다. 해병대. 이제 해병대,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 일반 대학은 안 되고 이제 군대. 근데 이제 해병대에 가서 이제 자존심만 더 세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24살에 제대를 하니까 막 자존심에 열등감에 뭐 상처에 얼굴이 완전히 그때야 저는 제 꿈을 향해서 주사위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제 꿈은 뭐였습니까? 뭐 하는 거였습니까? 음악대학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레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레슨.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이거밖에 못 들어봤어요. 레슨비 알아봤더니 학원비의 3배를 받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뜻을 세우면 뭐가 열릴까요? 길이 열리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여러분 뜻을 세워보세요. 길이 열릴 거예요. 딱 저는 언론사 국장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언론사가 좀 의식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당돌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면접 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면접 딱 해버렸어요. 그냥. 국장님, 제가 언론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저 좀 뽑아주십시오. 해병대입니다. 국장님이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린 친구가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거예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 와봤더니 특별 전형으로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살, 24살이었네요. 24살부터 언론에 근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새벽에 그 각 가정에 언론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새벽에 결론. 네? 이런 방송국에는 한 5부 완전 이제 땡 잡은 거죠. 예, 와가지고 5분만 놓고 가면 되거든요. 그 국장님 누구냐고요? 지국장님이셨어요. 지국장님. 인사권을 갖고 계신 지국장님. 그래가지고 딱 언론에 해서 5개월을 공부하니까 그냥 경희대 성악과에 합격하더라고요. 제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열등감이 끝난 줄 알았어요. 5개월 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제 열등감은 없어져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저는 꿈을 이루게 됐을까요? 아니면 열등감이 더 심해지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의 바람대로 열등감이 심해졌어요. 우리 친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시고 막 어머니하고 산에 가서 또 막 빌고 그래가지고 제 열등감은 엄청 심해졌어요. 우리 오늘 6학년 오늘부로 끝장이에요. 니들도 다 중학생이랑 똑같아.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엄마들이 성격이 안 나빠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이 친구의 바람대로 열등감이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열등감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열등감은 바라보는 시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진다고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왜 열등감이 심해졌냐면 음악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제 동기가 40명인데 예고를 나온 거예요. 저는 한림공고. 친구들은 다 피아노 치다 왔는데 저만 납땜하다 온 거예요. 애들은 악보도 어려운 걸 치더라고요. 영어로 된 거. 막 영어 이렇게 끼고 다녀요. 음대생 애들. 자랑하려고 막 영어.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모짜르지. 배트맨 이런 거. 저는 바이엘이라는 걸 쳤어요. 바이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치는 거. 상한데 저는 상이요. 표지에 영어는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이렇게 팔부는 표를 들고 이렇게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내려오는 정말 정말 저의 자존심이 땅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음대생들은 가난할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부자가 많았어요. 옷도 명품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한테 질 수 있나요? 제 동기는 20살, 저 25살, 저 해병대인데요. 무슨 옷 입을까 고민하다가 군복으로 결정했어요. 군복. 워카하고 2년 입고 다녔어요. 2년. 여자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오빠는 제대는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맨날 군복 입고 막 또 모자 쓰고 오고. 그런데 이제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래의 주제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oh, du mein Schmerz.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고통.
되게 부드럽게 불러야 돼요. 여자에게 바치는 노래, 헌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는 걸 꼭 예고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카에 군복 입고 레슨 받으러 왔어요. 표정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눈을 보더니 놓고 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녹화하라고 이걸 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말귀를 자꾸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하는 대로 해야죠 뭐. 교수님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 노래를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눈에 힘 빡 주고 두마인의 질레 두마인 헤르츠.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갚냐는 거예요. 이게 사랑 노래인데 너는 왜 노래를 아버지 원수 갚듯이 하냐요. 그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뭘 자꾸 보여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공간이 없어지고 얼굴의 표정도 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에요. 한국 엄마들은 틀린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 근데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땐 미음정이 좋다고 했어요. 도레미 공부해라 우리 아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들어가 이 새끼야. 항상 이렇게 기분 좋게 해야 돼. 예? 근데 한국 엄마는 음정이 낮아요? 높아요? 높아. 엄청 높아요. 조수미야. 템포는 또? 빨라. 공부해!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덧붙여요. 엄마가 틀린 얘기하니? 엄마 얘기 들어.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떡. 한국 엄마들은 왜 자는 애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예? 목 맥혀서 뒤져버리라는 건가요? 애가 자고 있는데 자는 애 입에 떡을 쳐 넣어보세요. 찹쌀떡이나 인절미 같은 거. 예? 뒤져버리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애가 자면 자야지 왜 거기 떡을 쳐 넣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엄마는 항상 맞는 얘기만 해. 엄마는 칼이야. 이 표정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는 부르기는 부르는데 사랑 노래를 맨날 화나듯이 부르고, 엄마들은 맞는 말을 하는데 항상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마음에 이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마음에 공간이 없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공간이 생기느냐? 사진으로 되게 유명하신 소나무를 찍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맞추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소나무요? 작가 이름이 소나무는 아니고요. 소나무를 찍으시는 배자로 시작하시는 배병우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 이 배병우 선생님은 주로 작품을 새벽에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진의 90%는 대부분 새벽에 찍으시는데 왜 작품을 새벽에 찍으시나요? 그랬더니 새벽이 되어 보십시오. 빛이 시작되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이 스튜디오의 공간이 꽤 넓어요. 근데 이 조명이 다 꺼지면은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우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깜깜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 마음에 공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돌아갈 공간. 우리 아이가 좀 실수하고 공부 못하고 좀 방황할 시기가 있어요. 그거 어머니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애들이 돌아와요. 방황 그거 한 10년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년. 예? 잠깐만 기다리면 애가 중퇴하고 잠깐만 기다리면 다 돌아와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야. 왜냐? 엄마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공간이 없어. 아이가 방황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에? 아이가 맨날 바르게 자랄 수만은 없고 아이는 잠깐 실수를 하고 일탈을 해서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엄마 아빠랑 어른들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실수할 애가 이제 10개, 100개 실수하도록 이상하게 이제 2차, 3차에 나쁜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도 힘든 게 있지만 이게 지나가거든요. 자, 어머니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엄마는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언제 천천히 갈까요? 여성분들 대학로에서 옷 완전 예쁘게 입고 막 치마 타이트한 거 입고 막 완전 스타일리시한 거 입고 막 딱 하는데 남자들 앞에서 자빠져 보세요.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매우 천천히 가고 놀라운 건 시멘 바닥에 자빠졌는데 결코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쪽팔리면 고통을 이겨버리거든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벌떡. 그리고는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남자들의 얘기가 30m 밖에서 정확하게 들려요. 완전 아프겠다. 피난다 저 여자. 이때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소개합니다. 사람은 두렵거나 공포에 이르면 다음에는 이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면 초당 한 장 찍는 사진을 초당 10장, 100장을 찍기 시작해서 그것을 기억한대요. 왜냐?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 안 오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힘든 시기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5개월을 기다리다가 휴가 나가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서 제대를 했더니 야 군대 금방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는 죽다가 살아났는데 엄마는 눈 깜빡하니까 얘가 제대를 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아들은 군대에 있는 총을 갖고 와서 한 놈을 쏘고 싶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엄마는 어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기는 지나갈 거예요. 옛날에 재미난 시기도 지나가셨죠. 그 힘든 시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막 힘들고 엄마가 학원 가라고 했는데도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날이 와요. 한 20년만 참으면 좋은 날이 와. 지금 힘든 거 영원하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름이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조명이 있어서 저는 지금 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할까요? 지나갈까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즘 힘드시면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좋은 날 갔던 것처럼 힘든 날도 지나간다. 그리고는 여러분 오히려 이 힘든 시기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삶의 좋은 이야기가 빛이 되어서 사람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 안 되는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도전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꿈꾸는 대학로에서 좋은 강사님들이 각 분야에 오셔서 자기가 알게 된 빛을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자기 마음에 딱 쬐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힘든 날 왔을 때 그 힘든 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공간을 자기 마음에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힘든 손님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서 나갈 때 선물을 주고 나가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숙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람을 되게 성숙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시든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절대 힘들어서 안 망한대요. 위로를 받지 못하면 망하고 위로받으면 전보다 4배 잘 산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래 살까요? 여자분들이 오래 살까요? 여자분들이 7년에서 10년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첫 번째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게 남자보다 많대요. 두 번째, 종교 활동을 안 해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친이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대학로에도 보면 절친이 절친. 예? 그런데 남자도 절친이 있는데 남자는 진실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를 마셔야 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상대적으로 빨리 알고 있네요. 본인의 경험이 아니길 바래요. 주위에서 본 거나 뭐 TV에서 봤기를 바래요. 자, 술이 아니면 대화가 어렵고 자기 진실한 얘기를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뭐 마시면서도 대화가 돼요? 네, 대학로에서 이런 데 주스, 커피, 차.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맛집. 근데 다이어트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샐러드 바를 많이 이용하셔요. 제가 가봤어요. 당황스럽게도 샐러드를 12번을 갖다 먹고 있었어요. 소도 샐러드 먹고 400kg 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가 치맥이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먹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소 샐러드만 먹고 400kg 너끈히 찝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 바 오셔가지고 샐러드를 12번 갖다 잡수시고 감자 으깬 걸 7번을 갖다 잡수시고 계셨어요. 탄수화물을 과량으로 섭취하시는 건 아니신가라는 위험성으로 지켜봤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무려 지금 1시간 강의하는데도 이미 힘이 어느 정도 다 빠졌는데 3시간을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성분들 수다 떨 때 긴장되나요? 수다 떨 때 나 수다 완전 준비 못했어. 나 진짜 나 완전 수다 긴장돼. 수다 오늘 어디서부터 떨어야지? 나 준비 못했는데. 와 장난 아니다 수다. 다음부터 준비해야지. 이런 여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성들이 3시간을 수다를 떠는 거예요. 3시간.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한미 FTA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북핵 문제, 뭐 이런 현안 같은 것들은 없고 주로 친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먹으면서 막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에? 자기가 보라고요. 이미 쪘잖아요. 친구들의 대답이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딱 좋아. 딱 좋아 기주야. 75kg 딱 좋아. 왜 살을 빼려고 그래? 날도 더운데. 살 없으면 안 돼. 이들이 또 막 수다를 떨면서 이번에는 자기 헤어스타일에 대한 자랑 모드로 넘어갔어요. 앞을 뱅으로 잘랐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쁘지? 그런 여성은 없었어요. 이상하지? 자기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친한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해줘요? 딱 좋아. 완전 어려 보여. 넌 나이를 안 먹어. 이렇게 3시간 수다를 떨더니 식당 나가면서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중요한 내용은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내용은 과연 뭘까요? 전화 1시간 또 귀가 뜨거워질 때까지 해요. 전화 끊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전화로 할 내용은 아니야. 그 내용은 뭐냐면 많이 쪘지. 로테이션이라고 봐야죠. 로테이션.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에? 이러니까 여성들이 나이가 먹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여행을 누구랑 가고 싶어 할까요? 봐보세요. 다 친구랑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 들으셨죠? 남편하고 가고 싶다는 사람은요, 전 분당구청에서 1명 봤어요. 그 어머니는 남편하고 해외여행을 꼭 가시기 원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사이가 참 행복하시네요. 그랬더니 묻어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러세요. 묻어버리려고. 마닐라에다가 묻으려고. 한국에 묻으면 자꾸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마닐라에 묻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남자분들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남자들 슬프면 뭐 마셔요? 봐보세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아빠가 슬프면 술을 먹어버리거든요. 술 먹고 뭐 소화 기분 좋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막 소화도 못하고 막 길거리에 막 전 엄청 붙이시고 막 비둘기야 먹어라. 아저씨 선물이다. 대학로에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대학로에 비둘기 왜 이렇게 많냐고요. 대학로에는 배우 반 비둘기 반이에요. 예? 배반 비반이라고 지금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아요? 술 먹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술 먹고 그냥 기분 좋게 적당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술만 먹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술과 함께 스트레스, 술과 함께 두려움, 술과 함께 염려, 술과 함께 위로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많이 먹은 거예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전 이 얘기를 꼭 소개하고 마치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많이 봤어요. 미국 아이가 접시를 깨면 엄마는 화를 내고 욕을 하나요? 아니면 아이를 봐주나요? 아이를 봐주고 뭐라고 얘기하죠? 안 다쳤니? Are you okay?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저는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완전 미국 스타일, USA 엄마랑 저랑 정말 잘 맞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접시 깼죠. 쨍그랑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불어라. 저는 언젠간 미국에서 친엄마가 저를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엄마는 잠깐 저를 키워주는 전라도 엄마인데 미국에서 친엄마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를 잠깐 한국에 맡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빠져 죽을 뻔해보세요. 수영하다가 엄마 아이 건져내고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걱정하지 마.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아이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주죠. 너는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강한 의문을 갖고 저의 전체적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가 특목고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나왔으면 제가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다 감동을 받다.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제주도잖아요. 저도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가지고 바다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엄마가 알고 엄마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아주 요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연년생이죠. 저는 누나라고 부르기도 싫었어요. 그냥 미자라고 불렀죠. 미자하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은 하나 뒤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새끼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살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저에게, 이 빠져 죽을 뻔한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아들의 인생이 반전된다고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어머니는 짧게 하셨어요. 뭐단디 살아불었냐? 빠져 뒤져불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대급박에 똥 들었냐? 쪼개보자 대급박. 그러면서 수도로 제 머리를 쪼개려고 그러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매우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울어야 된대요. 그게 소통이래요. 힘든 일을 안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힘든 일을 만났는데 위로받고 우는 것이 힘든 일을 안 만난 것보다 더 깊은 소통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는데 울지 못한 거죠. 왜냐?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에게 괜찮냐는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괜찮은 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이쁜 척. 끝나고 사진 찍자고 그러면 강사님 사진 찍어요 하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찍으면 되는데 꼭 이런 여성분들이 계시다고요. 강사님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이런 거. 에? 척. 사람들이 척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척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척을 벗는 것은 위로받고 격려받는 겁니다. 괜찮냐? 사람의 몸에는 신경세포들, 이게 있는데 그 신경세포들은 마음처럼 인간의 과거를 기억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기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그 마음을 안아주는 거랑 매우 유사하대요. 이런 거 저희 한 번만 해보고 마치실까요? 자,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온, 초등학교 6학년 세월까지 힘들게 살아온 자기 자신을 만져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그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이제는 고생하고 살아온 나에게 이렇게 대사와 함께 미국 영화처럼 괜찮니?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 뒤져보라. 표정은 엄청 안 좋아요. 어색해서 그런 겁니다. 어색함을 극복하는 것은 어색함을 자꾸 경험하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어색하시면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로하지 못하고 애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 위로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위로하거나 격려한 걸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40점 받다가 90점 받으면 아빠가 막 즐거워해주면서 우리 딸 90점 받았어? 아빠가 좋은데 우리 딸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야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데,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칭찬을 못 받아 보니까 애들이 40점 받다 90점 받아 오니까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받잖아요. 방심하지 마. 아빠 성격 알지? 긴장 놓치는 거 엄청 싫어해. 아빠는 칼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아빠는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은, 딸은 내가 뭘 해도 난 인정을 못 받네. 나는 뭘 해도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고 존중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도적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내가 내 아이나 내 가족을 위로하는 게 어색해도 이것은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더라도 몇 번 해봐야 하겠다. 최소 해보는 게 21일이랍니다. 사람의 세포가 21일 살고 죽는 세포가 아주 오래 사는 거래요. 그리고 세포는 전에 있는 기억을 그게 맞든 틀리든 자기의 것으로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그런데도 참 절묘하게 병아리가 21일 있다가 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번 정도는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꿈꾸는 대학로도 21번은 최소한 들어보십시오. 여기 한번 21번 와보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할 때 저 뒤에서 억지로 예라고 하셨고 앞에서 진실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원하신다면, 새로운 삶을 변할 거 없지만 우리의 삶을 즐기길 원하신다면 삶을 레슨 받아야 되는데 레슨은 배우고 익히는 거랍니다. 이런 강의에서 들으신 걸 한번 듣고 그리고 마음에 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꼭 한번 삶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별것 아니지만 새로운 삶이 저희 각자의 삶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 특별히 이 첫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의 연령대부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까지 함께 이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